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그 계정. 거기엔 제가 새벽부터 며느리를 깨워 학대하고 돈을 빼앗고 밥도 굶기는 악마 시어머니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팔로워 12만 명이 제 거짓 모습에 속아 팔로워들은 며느리에게 8천만 원을 후원했고 며느리는 그 돈으로 악마 시어머니에서 살아남기라는 책까지 출간하려 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새빨간 거짓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 며느리 한지은이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35세의 지은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무엇보다 SNS에는 시댁을 극진히 모시는 효부 인증을 열심히 올렸어요. 뭔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해.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벽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복 받으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SNS 보니까 명절 음식도 다 혼자 하고 정말 효부더라고요. 맞아요. 지은은 SNS에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자주 올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드렸다는 인증, 함께 산책하는 사진, 시부모님 건강 챙기는 며느리라는 해시태그까지. 그런데 왠지 사진 찍을 때만 웃고 카메라 끄면 표정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은이 매일 밤 방에 들어가면 최소 2시간 이상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려다 지은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타이핑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유튜브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래도 매일 새벽까지 뭘 그렇게 하는지. 엄마가 세대 차이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아들 민주는 34세로 지은과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요즘 지은을 보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 그날은 지은이 친정에 간 날이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간 거예요. 그때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뭐지? 혹시 급한 일 아닌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나? 알림을 보니 이상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언니 오늘 글 봤어요. 진짜 시어머니 너무하네요. 힘내세요. 후원금 보냈어요. 후원금? 무슨 후원금? 뭔 소리야? 호기심에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민준 생일이었고 생각보다 쉽게 열렸죠. 그리고 SNS 앱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에게는 2개의 계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는 효부 지은 계정,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픈 며느리 탈출일기라는 가명 계정이었습니다. 팔로워가 무려 1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5시. 오늘도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밥 차리라고 깨웠다.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너무 힘들다. 며느리의 하루 시댁지옥. 아니, 뭐야 이게? 새벽 5시에 깨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미역국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어놓고는 더럽게 요리한다며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모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가스라이팅, 정신적 학대. 뭐야, 이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잖아.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명절에 12시간 동안 부엌에 갇혀 있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물도 안 준다고 했다.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다. 명절 스트레스. 탈출하고 싶다. 시어머니가 내 월급 통장을 빼앗아가고 용돈도 안 준다. 생리대 살 돈조차 없어서 친구한테 빌렸다. 사진 구겨진 영수증. 오늘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안다고라며 모욕당했다. 불임은 내 잘못이 아닌데. 불임 모욕. 인권 침해. 더 충격적인 건 프로필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지옥 같은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작은 후원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그 아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댓글에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힘내세요, 언니. 10만 원 보냈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런 시어머니랑 살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폭력이고 학대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손이 떨렸어요. 계좌 내역을 보니 매달 수백만 원씩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걸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 가니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저를 피하더라고요. 김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평소 같았으면 30분은 수다 떨 분인데 인사만 하고 급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그 며느리 괴롭히는 그 시어머니래. 왜 그 SNS 있잖아. 정말 심하더라. 갈수록 더하던데 새벽부터 깨우고 돈도 안 준대. 이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지은이의 SNS를 참을 수 없어서 아들 민준에게 지은의 SNS를 보여줬어요. 민준아, 이거 봐. 지은이가 나를 이렇게.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가 왜 이런 걸 올려요? 직접 봐. 여기 다 증거가 있잖아.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은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아니, 엄마, 혹시 엄마가 지은이 휴대폰 몰래 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죠.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마저 날 의심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칠 후 딸 민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어요. 민지는 38세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제 표정이 이상한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지야, 사실은 저는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은의 SNS, 거짓말들, 그리고 아무도 절 믿지 않는다는 것까지. 엄마, 그 SNS 계정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민지는 며칠 동안 지은의 SNS를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예요. 조직적 사기라니? 지은 씨가 올린 게시물 패턴을 분석했는데 전형적인 동정 마케팅 수법이에요. 민지가 보여준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은 씨 계좌로 지난 3년간 총 8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뭐? 8천만 원이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지은 씨가 출판사와 책 계약을 했대요. 제목이 악마 시어머니에서 살아남기래요. 악마 시어머니라고? 돈 벌려고 나를 그렇게까지 만든다는 거니? 민지는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엄마, 지은 씨 과거 기록 찾았어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SNS로 가짜 사연 올리고 후원금 받다가. 민지가 보여준 자료에는 지은의 과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민지가 가져온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지은은 결혼 전 다른 이름으로도 SNS 활동을 했고, 그때도 가난한 대학생, 백혈병 환자 가족 등의 거짓 컨셉으로 수차례 후원금을 받았던 거예요. 2018년에는 1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사기친 걸로 고소당했어요. 하지만 합의로 넘어갔고, 그럼 민준이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 아마 모를 거예요. 지은 씨가 개명까지 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 자기 친정 부모님까지 학대 가해자로 만들어서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온다고. 친정 엄마가 제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도와주세요. 민지가 확인해 보니 지은의 친정 부모님은 멀쩡히 살아계시고 딸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지은이 부모님까지 악용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거였죠. 민지가 모은 증거를 가지고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저, 남편, 민준, 그리고 지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 씨, 이게 뭡니까? 슬픈 며느리 탈출일기 계정요. 그게 뭔데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엄마를 악마로 만들어서 돈 번 거 다 알아요.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금방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지은이가 힘들었다잖아.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오빠, 정신 차려. 이건 범죄야. 민주는 여전히 지은의 편이었어요. 엄마, 누나, 지은이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내몰 필요는 없잖아요. 민준아, 이건 거짓말이야. 엄마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그래도 지은이는 제 아내예요. 우리 나갈게요. 엄마, 누나가 지은이를 이렇게 대하는데 같이 못 살겠어요. 민준아,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집을 나갔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날 버리다니. 민지는 명예훼손 및 사기죄로 지은을 고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하며 피해자를 악마 시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실제로 겪은 일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지가 준비한 증거는 완벽했어요. SNS에 게시한 날의 거실 CCTV 영상, 숱한 이웃 증인들의 진술 등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증언입니다. 옆집 할머니, 아래층 아주머니, 동네 슈퍼 주인까지 모두 정숙이 좋은 사람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출판사 편집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이메일이 떴어요. 편집자님,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 책이 안 팔리잖아요. 좀 더 자극적으로 각색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픽션이라고 하면 되니까. 본인 입으로 거짓말이라고 인정했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 아내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지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부당하게 취득한 후원금 8천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 후 민지가 법원 판결문을 SNS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지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악마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며느리 한지은의 모든 주장은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댓글에는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씨 말만 믿고 후원금까지 보냈는데 어머님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힘내세요. 요즘 이런 가짜 피해자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묻히는 것 같아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민준이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엄마는 괜찮아. 지은이랑은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다시는 이런 사람한테 속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SNS상의 거짓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는 반드시 진실로 맞서야 합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책을 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은처럼 거짓말을 담은 책이 아니라 진실과 법적 대응 방법을 담은 책이었죠. 책 제목은 거짓에 맞서는 용기였어요. 많은 시어머니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민준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편안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저녁 만들게요. 아들이 요리를 하다니 다 컸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할게요. 민주는 지은과의 이혼 후 많이 성숙해졌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죠. 제 휴대폰에는 요즘도 많은 메시지가 와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시어머니들의 상담 요청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며느리도 저를 SNS에 나쁘게 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같은 답을 드려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명예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시 저를 존중해주고 친구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억울함에 참지 않고 정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4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어. 저도 이제 SNS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담은 계정이에요. 오늘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 아니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짓에는 진실로, 불의에는 용기로 맞서세요. 법은 진실의 편입니다. 에필로그.
지은은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출소 후에는 후원금 전액과 위자료를 갚아야 하고 SNS 활동도 제한받게 됩니다. 민주는 상처를 치유하며 천천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강연장으로 향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거울을 보니 64세의 제 얼굴이 보여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억울함을 참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진실을 위해 당당히 싸우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명예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법으로 맞서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당히 맞설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에는 진실로, 불의에는 용기로 맞서세요. 법은 진실의 편입니다. 영상 만족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